여기선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문제는 맞은 거보다 틀린 게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틀려야 틀린 문제에서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 틀린 게 중요한 걸로 써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틀린 거에서 제대로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랑 하고 가서 다시 해봐야지. 다시 해봐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항상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건 알아듣겠는데 제가 설명 그거 알아듣고 다시 해보려니까 잘 안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당연한 거죠. 내가 설명하는 걸 잘 알아듣는 건 내가 잘 풀고 내가 잘 아니까 그걸 설명을 하니까 니들이 잘 알아듣겠는 거고, 근데 니들이 아직 잘 풀고 잘 아는 거 아니니까 그때 다시 당연히 내가 설명해 준 거 가지고 풀려고 해도 잘 안 풀릴 거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봐야 잘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설명해드리면 그 설명해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다시 해봐도 안 됐다니까요? 질문 다시 하세요.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카톡으로 얼마든지 다시 질문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어차피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안에 다 있을 테니까 영상 한번 다시 보시든가, 그렇게 하면서 해보면 되잖아. 그치? 그 웬만하면 제가 해드린 대로 따라하려고 해보다 보면 그 자체도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틀린 거 다시 보는 거에 진짜 중요합니다. 뭐 백날 얘기를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진 않을 건데,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에 가까울 거라 내가 백날 얘기해도 안 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래서 질문 11번이요? 네. 11번부터 그러면 혹시 11번보다 앞에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나 봐요? 있는데 얘기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말씀하시고 있으면. 없는 것 같으니까 11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1번 일단 문제를 보면은 표는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가는 분자식, 분자식, 다 분자식하고 1g의 부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 봅시다. 최소한의 개념 설명만 했다 보니까 문제 푸는데 필요한 어떤 그것들을 좀 지금 정리하는 게 될 거긴 해요, 사실. 그래서 1g의 부피가 있으면 이건 우리가 그 말을 일단 좀 바꿔보면 이건 1g당 부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1, 이건 단위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이 g은 뭐의 단위야? 질량이잖아. 그럼 이게 단위 질량당 부피라는 표현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1g의 부피라고 하는 건 단위 질량당 부피라는 말이거든? 그럼 이게 뭐예요? 질량분의 부피죠? 그쵸?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A당 B, 어쩌고당 저쩌고 하면 A분의 B 혹은 어쩌고분의 저쩌고 해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부피면 질량분의 부피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질량분의 부피 이것도 사실 이 화학식량과 몰 이라고 하는 파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런 지표를 해석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쪽 문제, 특히나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데, 지금 이 질량분의 부피를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화학식량이라던가 몰이라던가 이런 개념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바꿔보면요, 일단 이 문제는 기체라고 아예 문제에서 명시를 해줬거든? 자, 문제에서 기체라는 말을 명시하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아보가드로 법칙을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부피랑 몰수가 비례한다. 몰수랑 부피랑 비례한다. 이거였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가장 정확한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비례니까 비례를 이용해서 해야 돼. 그럼 만약에 비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몰수다. 근데 그걸 내가 부피로 써먹고 싶으면, 그러니까 몰수가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부피를 1몰의 부피를 V 이렇게 그냥 미지수 하나 껴서 잡아. 만약에 2몰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2V 이렇게, 3몰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3V 이렇게 잡는 거지. 그쵸?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게 제일
적합한 방법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서술형에서는 무조건 좀 이렇게 쓰긴 해야 되겠다만, 근데 우리 객관식 풀 때는 사실 어떻게 해버려도 상관이 없냐면, 실제로 저는 이제 수능 기준으로는 이렇게 풀라고도 아예 이렇게 풀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는데, 수능 말고 수능같이 이렇게 객관식 위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풀이를 적을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부피랑 몰수를 같은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될 겁니다. 어차피 저 V 끼나 안 끼나 저 V값 구할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근데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조금 이따 써보기로 하고, 당장 이 문제 푸는 데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써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부피, 질량분의 부피는 질량분의 몰수 곱하기 그 뒤에 V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질량분의 부피, 이게 지금 우리 단위 질량당 부피라는 걸 해석하면 이 V는 어차피 뒤에 따로 빼놓으면 질량분의 몰수를 이용하라는 소리거든? 근데 몰수는 뭐예요? 분자량분의 질량 아닙니까? 이거 이 자리에 대입하면 뭐야? 이거 이 자리에 대입하면 질량 분의 분자량 분의 질량,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약분 될 거고, 번분수 쓰면 결국 분자량 분의 V거든? 근데 V는 누구한테는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g의 부피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1g당 부피의 비, 즉 77대 28대 44가 지금 얘네들의 분자량의 역수의 비다 라는 걸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어때? 이게 핵심이거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되게 많이 하냐면, 일단 지금은 나중에 좀 다시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좀 익히는 입장에서 서술형 생각 안 하고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서술형 접근 안 하고 서술형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 문제 풀이 방법으로만 접근했을 때 우린 기체 한정으로는 어떤 걸 쓸 수 있게 되냐, 방금 저기다 적었던 것처럼 부피 이퀄 몰수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부피랑 몰수랑 같다고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식에 부피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는 그 대신 몰수를 그냥 집어넣어 버려도 상관없어요. 몰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그 대신에 그냥 부피를 집어넣어 버려도 상관없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체가 부피랑, 기체일 때 한정으로 부피랑 몰수가 같은 거라고 치면요, 기체 밀도를 식을 적어볼게. 자, 밀도는 뭐 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우리 방금 부피랑 뭐랑 같다고 했어? 몰수랑 같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기체일 때. 그럼 얘 지금 기체 밀도니까, 기체니까 부피 대신 몰수 집어넣어 볼게. 그럼 이거 뭐야? 몰수분의 질량이지. 몰수분의 질량이면 뭐야? 분자량이죠. 이런 식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분모를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기체에서 기체 밀도비는 분자량 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저는 이걸 외우라고 시키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워두고 있으면 딱히 별 생각 안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외워둬도 괜찮아요. 기체를 기준으로 밀도비는 분자량 비, 이렇게. 근데 외우는 거 좋아. 다 좋으니까 외워서 써. 맘대로, 그러니까 마음껏 외워서 쓰시는 거 다 괜찮은데, 그래도 왜 그런지는 알아두고 외웁시다. 왜 그런지 알고 외우는 거랑 그냥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외워서 쓰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근데 저거 봐봐. 자, 이것까지 외워놓고 나잖아? 그러면 지금 이 해석이 훨씬 쉬워지는 게요. 자, 이거 뭐야? 질량분의 부피죠. 또 뭡니까? 밀도분의 1이지. 부피분의 질량이면 밀도잖아. 그럼 질량분의 부피면 밀도의 역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밀도의 역수의 비라는 소리지. 여기 주어진 게. 그럼 그게 분자량의 역수의 비인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고. 이해했어요? 이게 이렇게 쉽고 빠르고 좀 편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XZ4와 XY2와 XY의 분자량비가 77분의 1대 28분의 1대 44분의 1인데 나만 안 좋아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싫어하잖아.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치? 그냥 다 그러니까 분수가 아닌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같은 거 곱해줘서. 이게 지금 B니까. 그러면 같은 거 곱해줘서 바꿔보면 뭐 나오냐? 얘가 11이 나오고 얘가 4가 나오고 얘가 7이 나옵니까? 맞지?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수학적 계산이 잘 되는 좀 훈련이 잘 되고 내가 수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훈련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훈련은 좀 했는데 내가 수학적인 거 계산 이런 거 수학적인 걸 너무 싫어해갖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얘는 7 곱하기 11이니까 이렇게 7 곱하기 11로 나눠서 적고 얘는 4 곱하기 7 얘는 4 곱하기 11 이렇게 나눠놓고 해봐. 보이잖아 그럼 이미. 이렇게 해놓고 하면 잘 보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4 하나, 7 하나, 11 하나씩 곱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지. 이거는 뭐 그냥 계산적인 팁인 거니까. 그럼 얘가 분자량비가 4대 11대 7이 나왔거든? 그럼 이제 이 4대 11대 7을 어떻게 써주면 되냐? 서술형이면 4m, 11m, 7m 이렇게 쓰면 되고요. 객관식이면 그냥 얘 분자량 4, 얘 분자량 11, 얘 분자량 7 쓰면 됩니다. 왜냐면 B가 4대 11대 7이라고 해서 얘 분자량이 4, 얘 분자량이 11, 얘 분자량 7 하면 원래 돼? 안 돼? 안 되잖아. 원래는 안 되지만 객관식에선 그렇게 해도 되겠지. 어차피 답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서술형에선 얘 분자량비가 4대 11대 7이니까 얘 분자량은 4고 얘 분자량 11이다, 얘 분자량 7이다 적는 순간 깎이겠죠.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고 났으면 뭐 이 문제가 끝까지 가는지 아닌지 몰라도 저는 일단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보통 이런 문제에서 결국 뭘 시킬 거냐면 원자량 구하기를 시킬 거란 말이야. 이 문제 원자량 구하기 시키냐? 아, 원자 수비. 이래요. 뭐 문제에서 시키는 거나 일단 문제에서 시키는 거나 해봅시다. 그럼 이 문제는. 자, 그럼 기억. 분자량 B 이미 우리 구한 걸로 끝났습니다. 얘랑 얘. 그러니까 XZ4 가랑 XY2 나랑 얘 분자량 B니까 그냥 4대 11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몰의 질량 뭐야? 분자량이잖아. 근데 그게 X2Z랑 XYZ2니까 결국은 원자량을 구해야 구할 수 있지. 그럼 원자량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서술형 적을 때는 얘를 X의 원자량을 그냥 X 그대로 쓰고요. Y 원자량을 그대로 Y 기호 쓰세요. 기호 새로 만들지 마. 귀찮잖아. 그리고 Z의 원자량을 Z 그대로 써. 그래서 이 4M 혹은 4라고 잡은 얘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진 결과일 거냐면 X 더하기 4Z가 4 혹은 4M인 걸 겁니다. 맞아요? 그치? 원래 화학식량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화학식량 구하는 게 X 더하기 2Y일 거고 그게 11 혹은 11M이 될 거고 얘는 X 더하기 Y가 7 또는 7M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구해보면 Y 4M 나올 거고 그러면 X가 3M 나오니까 그러면 Z가 4분의 1M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는 연립이니까.
연립도 뭐 쉬워 보이는 거 먼저 하면 되죠. 여기서 이거 빼서 y값 구하는 걸 y값 4인 먼저 구하고 대입해서 x값 구하고 대입해서 z값 구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는 x2z6랑 xyz2를 계산 한번 해보면 끝이지. 니은은. 그래서 니은은 그렇게 해결하는 거고. 자, 디귿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디귿은 중요한 주제라서 설명만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 수 있지만 좀 길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몰수 이퀄 분자량분의 질량, 이거는 우리 외워서 쓰고 있는 거니까 tuk지시험에도 채웠던 거고, 그러니까 얘는 당연하다고 쳤을 때, 자, 만약에 산소 원자가 32g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산소 원자수를 구하라 그래. 이건 되게 쉬워. 왜냐면 산소 원자의 질량, 즉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원자량 16, 이거 분자량으로 적었네. 확신량분의 질량. 그래서 이거 16 해놓고 질량을 32 쓰면 되니까 그냥 얘가 2몰이구나 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이건 쉬운데,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자, CO2가 몇 몰 있는지 모르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O 원자수 구하래. 구할 방법이 있음? 당연히 없어. 그러면 자, CO2가 88g 있대.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를 구하래. 그럼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CO2의 분자수를 먼저 구하겠죠. CO2의 몰수를 먼저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CO2의 몰수를 먼저 구하면 얘가 44분의 88 되겠네요. 얘 분자량, 화학식량이 44니까. 그러면 얘는 2몰일 거고, 이걸 먼저 구해. 이렇게 분자수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린 거기다가 산소 원자수를 구하면 여기다가 2를 곱해서 4몰이 되겠다. 이렇게 과정을 거친단 말이지.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면 좋겠는 게, 자꾸 문제에서 원자수를 물어보는데 그걸 한 번에 구하려고 해. 그러면 안 되고 분자수를 구하고 원자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실제로 계산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야. 계산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생략이 가능하면 생각하면 되지. 근데 왜 그 과정을 지켜달라고 하냐면, 지금 이 디귿에 나온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얘는 지금 이미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분석하는 거랑은 다르게 좀 쉽게 분석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냥 우리 처음부터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자, 이것도 아까 하던 거랑 똑같은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1g 이거 뭐야? 단위 질량이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단위 질량당 원자수란 말이야.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면 질량분의 원자수라고. 근데 우리 방금 뭐라 그랬어? 원자수 바로 구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될 거냐? 질량분의, 일단 이건 냅두고요. 이 원자수를 뜯으면 분자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 뭘 곱하게 될 거냐면 그 분자 안에 들어있는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CO2 2몰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구하면 6몰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유는 뭐야? 얘 자체가 탄소 하나, 산소 2개, 총 3개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분자당 3개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가 2몰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는 6몰이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원자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서 구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뜯어볼 수 있다고. 그쵸? 근데 결국 분자수는 또 뭐야? 분자량분의 질량일 거 아니야.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할게요. 근데
화학식량분의 질량일 거 아니야. 그냥 분자량하고 화학식량하고 똑같이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그 둘을 구분하는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줄 거니까. 그럼 이거 지워질 거니까 결국 뭐냐면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원자수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디귿에서 구하면 나는 화학식량 11m 분의 분자당 원자수 3. 다는 화학식량 7m 분의 분자당 원자수 2. 됐어? 오케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해요. 이 화학식량과 몰이라고 하는 이 파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능력이 이겁니다. 물론 내용은 저번에 제가 요 1단원 초반부 나갈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과 내용이 중요한 건 좀 별개라고 얘기했었잖아. 내용은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몰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제대로 잡아두고, 그리고 그걸 헷갈리지 않게 뒤쪽 진도까지 쭉 나갈 때 계속 유지해 가는 거. 내용에선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근데 문제가 어려운 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고. 문제가 어려운 건 이거 시키려고 내는 문제라서 어려운 거예요. 이 해석. 오케이? 그래서 잘 봐두시고 잘 해보시고 잘 해두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당장 제가 이걸 이렇게 일일이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면 방금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정도는 아예 외워서 적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긴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방금 했던 두 개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g의 부피. 사실 1g당 부피보다는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이쪽을 더 많이 내긴 하는데, 결국 이거는 아까 해봤다시피 조금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 바꾼 거니까 역수로 바꾼 것 뿐이란 말이야. 아니면 방금 봤던 것처럼 이거 1g당 들어있는 원자수,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또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 상태로 물어보는 것보다 또 어떻게도 물어보냐면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놨어. 근데 이걸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로 바꾸고 싶잖아? 그러면 지금 이 X란 표현을 이 밑에 우리가 적었던 모든 원자수 앞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이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X 원자수잖아. 그러면 얘는 분자당 X 1개, 분자당 X 1개, 분자당 X 1개를 대입하게 되겠지. 이해됨? 오케이. 중요해요. 매우 매우 중요함. 특히 화학 수능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해요. 수능에서 무조건 물어보는 거라. 다음 11번은 다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11번 말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12번이요. 네, 그럼 12번 봅시다. 12번 표는 1기압에서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하니까 일단 기체가 나왔으니까 뭐 아보가드로 법칙을 웬만해서 생각하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 대신에 몰수 혹은 몰수 대신에 부피를 쓰든 말든 뭐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일단은 분석을 해보면요. 가는 자 보통 이런 걸 분석을 할 때 당연한 건데 가랑 나랑 다 중에서 뭘 제일 먼저 분석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부터 분석하는 게 좋겠죠. 근데 가는 우리가 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는 질량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가는 질량밖에 몰라. 왜? 분자식이 CXHY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XY 모르면 분자식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는 정보가 질량밖에 없으니까 가부터 분석하는 거 당연히 아닐 거고, 나는 질량이 가려져 있으니까 분자식 말고 아는 게 없으니까 나부터 분석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는 분자식 다 알려져 있고요, 질량 가려져 있고요, 전체 원자수 저거 주어진 거지. 왜? 1.5 NA 무슨 뜻이야? 1.5 몰이란 뜻이야 그냥. 왜? NA가 아보가드로 수고, 우린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를 1몰로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 NA 적혀있으면 그냥 그걸 몰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줘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됩니다. 다가 지금 전체 원자수와 분자식을 다 준 거니까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럼 여기 12번에서 자, H2S 얘가 원자수가 1.5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분자수는 0.5몰이죠. 왜? 우리 방금 여기서 봤잖아. 원자수를 구하는 방법은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근데 지금 원자수가 1.5몰. 그럼 얘는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야? 수소 2개, 황 1개, 즉 3개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분자수를 해서 원자수가 나왔을 거니까 반대로 원자수를 분자당 원자수로 나눠서 분자수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수가 0.5몰이라는 걸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가 0.5몰인데 그때 질량이 3W래.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원래 만약에 이 황의 화학식량을, 황의 원자량을 문제에서 줬다면 우린 W 값을 지금 여기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계산을 못하네. 황의 원자량을 몰라서 H2S의 화학식량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일단 두고 넘어갑시다. 나 떨어뜨렸냐 아까? 지우개? 어라? 너무 당황스럽고. 아, 여기 있네. 그래. 정신이 없어서. 분명히 누군가 봤었을 텐데 왜 안 알려주고. 아, 그래? 여기 아저씨는 본 것 같았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위에 거는 정보가 별로 안 알려져 있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근데 가랑 나중에 뭔가를 분석하고 싶은데 가가 먼저 분석하고 싶지는 않잖아. CXHY 누가 봐도 좀 성가셔 보이니까 그냥 좀 덜 성가셔 보이는 것부터 해봅시다. 그럼 NH3 얘부터 좀 건드려 볼까요? 자, 얘는 분자량이 질량이 W라고 나와 있는데 대신에 얘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자, 맨 뒤에 화학식량도 좀 추가를 해볼까요? 화학식량. 자, H2S는 문제가 황의 화학식량을 안 줬으니까 쓸 수 없지만 NH3는 화학식량을 준 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17. 그치? 질소 14, 수소 1. 그래서 NH3면 화학식량 17. 그렇잖아? 그럼 얘가 17이라는 걸 이용해서 질량하면 분자수를 뭐 17분의 W 뭘 뭐 이런 정도로 구해두려면 구해둘 수는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자, 그래도 여전히 우린 저 W를 못 구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 맨 위에 가에서 다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은 서로 같다라는 표현, 이걸 써먹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수소 원자의 질량을 보려면 결국 수소 원자수에 집중하면 되거든. 그럼 얘가 분자수가 0.5몰인데 수소 2개씩 들어있으니까 얘는 결국 수소가 1몰 들어있는 거지. 근데 수소 원자의 질량이 같으려면 결국 얘한테도 수소는 똑같이 1몰 들어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뜻이야? 수소가 1몰 들어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얘 분자수는 3분의 1몰이네. 왜? 얘 지금
분자당 수소 원자수 3개잖아. 그러니까 얘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수소 원자수 곱해서 수소 원자수를 원래 구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수소 원자수를 먼저 1몰 알아냈으니까 그럼 분자수가 3분의 1몰이구나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분자당 수소 원자수로 나눠서. 그래서 17분의 W는 3분의 1이다 해서 W 값은 그렇죠. 3분의 17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다 가 거꾸로 오고 있는 거긴 하네요. 자, 그러면 가에서 이제 뭐 해주면 되냐. 가에서도 똑같이 수소 원자수는 1몰이어야 될 겁니다. 네. 어디 여기로 옮겨줄까? 3분의 1몰 이렇게. 그래서 가는 어차피 수소가 똑같이 1몰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분자수가 지금 화학식이 CXHY란 말이지. 그럼 얘는 분자수가 몇 몰이 나올 거냐면 Y분의 1몰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죠? 왜? 분자당 수소 원자수 Y개잖아 지금.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Y분의 1몰이다가 나올 거고요. 근데 얘 질량 지금 안 주어져 있으니까 모를라. 그리고 얘 원자수는 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는데 아직 어차피 미지수가 들어간 상태로밖에 못 구하기 때문에 애매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화학식량 구해. 화학식량은 12x 더하기 알겠죠? 왜? 탄소의 화학식량, 탄소의 원자량이 10인데 그게 x에 있는 거고, 수소가 1인데 y에 있는 거니까 화학식량을 식으로 표현하면 12x 더하기 y일 겁니다. 근데 마침 얘가 질량이 4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12x 더하기 y분의 4는 y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y랑 x랑 y의 관계식이 나올 거거든요.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하면 얘는 4y는 12x 더하기 y가 나와요. 자, 3y는 12x가 나올 거고 y는 4x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CH4겠지 뭐. CXH4x잖아. 선생님 그게 근데 CXH4x가 CH4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원래 CXH4x 형태로 그대로 놓고 풀어도 돼요. 근데 그건 머리 아프잖아. 어차피 계산의 대부분은 이걸 CH4라고 놓고 푼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건데, 사실 잠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닌 걸 좀 설명을 할 건데, 혹시 필요하면 그냥 어디다 잠깐 적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쓸 수 있도록만 해두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이 표현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탄소랑 수소로 되어 있는 애들을 따로 묶어서 부를 만큼 얘네들이 좀 이렇게 묶여서 부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CnHen 플러스 E, CnHen 마이너스, CnHen 마이너스 E 셋 중에 하나의 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얘한테 숫자 1부터 넣어보잖아? 그럼 당장 2만 넣어도 C2일 때 뒤에 H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이 6이에요. 그렇잖아. 여기 여기 2 대입하면 이거 6, 4,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6인데 얘가 C2H 8이면 이건 그걸 넘어버렸지. 그럼 얘는 존재할 수 없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3이면 12일 테니까 더 커지기만 하니까 걔도 존재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커지면 계속 존재 못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으면 이건 CH4밖에 안 됩니다. CH4는 여기 1 대입하면 요거 4까지 되잖아 원래. 그래서 원래 이렇게 찾으라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몰라도 된다고 하냐면 이건 지난 교육과정에서 주로 써먹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걸 써먹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문제를 잘 내주셨을 땐. 근데 간혹 가다가 아직 예스러움을 버리지 못한 선생님들은 저런 걸 써먹는 문제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어디다 적어두고 보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적어만 두시면 좋고, 솔직히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뭐 여러 번 얘기하게 될 건데, 시험 한 2, 3주 남았을 때쯤에 한번 내가 저거 다시 해줄 거야. 써야 될 애들은 써야 되니까. 학교에서 저걸 가르친 학교는 써야 되니까 그때쯤 한번 다시 정리해 줄 내용이라 그냥 한번 들어만 두시고요. 저 탄화수소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방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사실상 x랑 y 값 해서 가가 CH4라는 것까지 다 구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얘기를 해보면 기억은 x가 1이고 y가 4니까 5 맞네요. 니은은 기억은 1.2 몰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얘는 우리 y가 4인 걸 구했으니까 분자수가 4분의 1몰이 나올 거고, 그럼 원자수는 4분의 5몰이 될 거죠. 왜? 얘가 CH4가 돼버리면 얘가 C1H4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분자당 원자수 5개죠? 그러면 얘가 4분의 1몰일 때 그럼 이거 분자당 원자수 곱해주면 되니까 4분의 5몰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4분의 5몰을 정리하면 1.2 맞냐? 그치, 1.25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1.25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1.25 NA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럼 디귿 기체의 부피비는 나대 다는 2대 3이다 하면 부피비는 분자수비 하면 되죠. 몰수비. 아포가드로 법칙. 그렇죠? 그러니까 몰수비가 지금 3분의 1 대 4분의 1이니까 부피비도 3분의 1 대 4분의 1일 겁니다. 나 다. 나 다구나. 저 위에 두 개여야 되네. 그러면 3분의 1 대 2분의 1이니까 부피비도 똑같이 3분의 1 대 2분의 1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2대 3이 나오겠죠. 이해됐냐고? 됐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충 알 텐데, 작년에 이제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알 텐데, 물론 이제 학교 시험 난이도가 좀 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완자라고 하는 교재가 어려운 교재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학교 시험에 나올 문제들은 난이도에 비해서 훨씬 쉽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가지고, 근데도 꽤 어렵지. 어쩌겠어. 화학 1단원 어려운 건 우주 제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음. 15번. 네, 그래서 15번을 하게 되면 근데 시간상 농도를 못 할 것 같은데. 15, 16, 17번 에서 17번 진짜 중요하긴 한데 고민이 되네. 이번 주에 농도를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농도를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농도 문제를 풀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좀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일단 문제 15, 16, 17 이거는 다음 주에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몰농도 쪽은 막상 연습하고 우리가 미리 좀 연습을 해본 다음에 풀어오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 여기보다 훨씬 쉬워요. 농도 쪽이. 계산만 좀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좀 농도 쪽을 정리한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하든 말든 합시다. 지금 이미 24분이라서. 자, 일단 그래서 완자 나머지는 잠깐 두고 양적 관계는
다음 주에 하면 되겠고 그러면 오케이. 일단 제가 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린 게 얼마 없어. 그냥 퍼센트 농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턴은 뭐냐 어떤 식을 가지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몰농도가 어떤 식을 가지고 있는 거 딱 이거밖에 정리를 해드린 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 문제는 그걸로만 푸는 겁니다. 그거 말고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다시 적어보면 퍼센트 농도 뭐 있지? 퍼센트 농도 어떻게 되는 거였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그쵸 질량 곱하기 100을 해준다. 그래서 100분이니까 100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 몰농도는 용액 부피 단위는 꼭 리터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해 용질 몰수. 외울 때 용액분의 용질은 농도들한테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얘도 용액분의 용질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퍼센트 농도는 질량분의 질량,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앞에 용액분의 용질은 모든 농도가 다 똑같아. 어차피 다 이럴 거라고. 왜? 전체 중에 그놈 이렇게 하면 그놈이 지금 얼만큼 진하게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은 당연한 거니까 퍼센트 농도는 질량분의 질량으로 구하고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로 구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외우셔도 되고 인데, 그냥 우리 지금 오늘 봤던 시험지 있잖아. 시험지를 잠깐 보면서 거기는 문제들을 그냥 쭉 풀어보려고 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일단 맨 위에 그 EX3번의 맨 위에 보시면요, 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리터에 들어있는 포도당 수. 자, 이거 그냥 해보면, 자, 몰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지금 몰 농도가 2몰 농도고요. 는 용액 부피가 2리터잖아. 2리터 분해 용질 몰수가 몰라. 애초에 우리가 이게 지금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게 포도당 수, 그러니까 포도당의 몰수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4몰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 용질 몰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몰 농도에다가 그냥 용액 부피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걸 이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용질 몰수는 이 용질 몰수 구하는 방법이 몰수를 그냥 MV 이렇게 많이 씁니다.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어차피 이거 이렇게 바꿔서 적은 것 뿐이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쓸 일은 이쪽에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4단원이라서 여러분 그 2학기 기말고사 때 제일 많이 쓰게 될 거긴 한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걸 되게 당연하게 쓰거든요. 4단원에서. 그러니까 좀 미리부터 연습을 하면 여기서도 결국 해야 되니까. 용질 몰수는 그냥 MV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냥 용액 부피 곱하기 몰 농도는 이 식만 봐도 생각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더라고 그냥. 여기서도 그냥 2몰 농도 2리터면 곱해서 4몰. 그럼 밑에 3몰 농도 요소 수용액 0.5리터에 들어있는 요소수, 그러면 1.5몰. 1 곱하기 0.5 하면 되잖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5몰 농도 NaCl 수용액 2리터에 들어있는 NaCl 수, 이것도 그냥 곱해서 3몰. 근데 NaCl이 3몰이면 Na 플러스도 3몰인 겁니다. 그치? NaCl 자체가, NaCl이라고 하는 게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결합하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 NA가 왜 Na 플러스고 Cl이 왜 Cl 마이너스예요? 이온이 아직 덜 외워져 있다면 따로 얘기해 주세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 따로 외워서 구두시험을 볼 겁니다. 어차피 이온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만한 시간이 지금 당장은 없고, 이온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만한 시간이 뒤쪽에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뒤쪽 진도를 나갈 때 얘기할 건데, 당장 필요해서 외워는 두셔야 됩니다. 나트륨 이온이 Na 플러스 1가라는 거, Cl 염화 이온은 Cl 마이너스 1가라는 건 외워 두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냥 이렇게 일단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럼 NaCl은 Na 플러스 하나씩 들어있을 거니까 NaCl이 3몰이면 Na 플러스 3몰, Cl 마이너스 3몰이죠. 그러면 이온은 총
6몰인 거지.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한테서는 이온수를 물어보지 원자수를 물어볼 일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고.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문제를 내드린 거고요. 문제를 낸 거고요. 그 밑에 이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리터에 물을 넣어 10배 희석시켰을 때 그냥 읽은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사실 이게 읽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뭐 모두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아닐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10배 희석시켰다 하면 결론이 뭐가 돼야 됩니까? 농도가 묽어져야 돼? 짙어져야 돼? 그쵸? 농도가 묽어지는 게 우리가 희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수용액이 있는데 거기다 진짜 물만 넣어갖고 농도를 묽게 만드는 거야. 그게 희석이니까. 근데 10배 희석시켰으면 농도가 몇 배면 되는 거야? 깔끔하게 10분의 1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2몰 농도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몰 농도는 그냥 0.2몰 농도가 될 거고 10배 희석시켰으니까. 부피는 20배가 됐으니까 10배 희석된 걸 거란 말이야. 그래서 20리터가 되겠고. 근데 포도당 수는 어차피 4몰일 겁니다. 왜냐면 얘는 처음부터 이몰 농도 2리터였을 때부터 포도당은 이거 곱하면 4몰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우린 물만 넣어줬으니까 포도당 몰수는 변할 일이 없잖아. 이걸 생각을 하라고 낸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방금 몰농도 0.2인 거 구했고 부피 20리터인 거 구했으니까 곱하면 4몰 나오네. 그냥 여기서 그렇게 끝내지 말고 근데 원래도 4몰이었으니까 안 변한다는 뜻이구나 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용질의 몰수는 우리가 용질을 직접 넣어주지 않는 이상 변할 일이 없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부터가 농도 파트의 이제 핵심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8% 포도당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포도당 질량, 이게 핵심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건 빨리 구해보면 18g이지. 구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애초에 식 알고 있는 거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해도 되고요. 이거 18 대입, 여기다 18% 정도의 18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용액 질량이 결국 포도당 수용액 질량이니까 100g 여기다 대입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도 되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이 지난주에 우리 수업할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냥 100g인데 그 중에 18%가 포도당일 거니까 18g이 포도당이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차피 같은 식인데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근데 몰수는 18g이니까 포도당 분자량 화학식량 몇이야? 18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0.1몰 나오겠지. 그래,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구하는 것까진 뭐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밑에 18% 포도당 수용액 100g의 몰 농도를 구해보래요. 사실 다짜고짜 이걸 시켰으면은 좀 어렵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위에서 몰수 구하는 과정을 해봤으니까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돼. 자, 그냥 문제에서 적힌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칠판에 정보를 적어서 설명하는 건, 정보를 최대한 많이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풀었으면 좋겠기도 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18% 포도당 수용이 있어. 그러면 얘는 퍼센트 농도잖아. 그럼 그 밑에다가 일단 뭘 적으시냐면 용액 질량, 용질 질량 이렇게 글자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 주어진 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야? 얘가 1000g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1000g 적어. 이렇게 그대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용질 질량은 몇 g이 될 거냐면 180g이 되겠지. 그대로 적어. 근데 이걸 우리가 뭐로 바꾸고 싶은 거야? 몰농도로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럼 몰농도 적어놓고, 자, 몰농도는 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위에다 우리가 용액을 적었다 보니까 이건 순서는 바꿔도 돼, 본인들 헷갈리면. 왜냐면 식이 용액분의 용질이다 보니까 이 둘을 바꿔놓는 게 전 덜 헷갈릴 것 같아요 하면 바꿔놓으세요. 근데 저는 이미 위에다 용액을 적었으니까 여기도 용액을 적을게요. 그리고 얘는 용액 부피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거
질, 몰수 얘기를 해야 될 거란 말이야. 일단 먼저 빨리 구해지는 것부터 하면 얘 180g이었으니까 몰수가 1몰이겠지. 그러면 이제 뭐만 해주면 끝이냐? 질량을 부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뭐가 주어져 있어? 밀도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밀도가 2g/ml. 단위까지 제가 일부러 다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 근데 그게 2가 나와야 된대. 근데 질량이 지금 1000인 거잖아. 그러면 부피는 500이지. 그래, 그래서 구했어. 500ml. 근데 뭐야? 리터 써야 되죠.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주면, 리터로 한 번만 바꿔주면, 그럼 이제 뭐야? 몰농도는 0.5리터 분의 1몰, 즉 2몰농도가 나오겠죠. 오케이? 이해됨?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방법을 기억해야 될 필요 없고,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좀 좋겠는 게, 일단 이걸 적으라고. 퍼센트 농도면 용액 질량, 용질 질량 적어 일단. 그리고 몰 농도면 용액 부피, 용질 몰수 적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문제에서 준 거 적어 놓고, 그 적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계산해서 구해야 되는 걸 최대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구해보면 되는 거지. 이해됨? 됐죠? 추가 설명 필요한 분? 없죠? 없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없는 것 같아. 일단 혹시 추가 설명 필요한데 지금 얘기 못하겠으면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그 밑에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어차피 똑같은 18% 포도당수 용액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냅둘게. 인포메이션 아까 쓰자고 했으니까 써놓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방금 전에 문제를 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이렇게 적은 다음에 알 수 있는 거, 문제에서 준 거를 일단 옮겨 적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1000g을 주면 1000g을 여기 용액 질량에다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풀었단 말이지. 근데 얘는 준 게 없거든? 그럼 어떻게 구할까? 사실 이거 답은 2몰 농도거든. 왜냐? 몰 농도는 위에 거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8% 포도당 수용액을 100g을 갖다 놓든 1000g을 갖다 놓든 10,000g을 갖다 놓든 뭐 1억 톤을 갖다 놓든 상관없이 어차피 몰 농도로 바꾸면 다 똑같은 몰 농도가 나와야 된다고. 농도라고 하는 건 짙은 정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수용액의 양이 바뀌었다고 농도가 바뀌면 안 되지. 그래서 몰 농도는 방금처럼 똑같이 2몰 농도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걸 푸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몇 g을 갖다 놓든 상관이 없다는 걸 이용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이 4개 중에서 본인이 마음대로 잡았을 때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에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둘을 맞추는 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농도를 결정하는 제일 핵심적인 애들이니까. 그래서 잡아놓고 시작하기 좋은 쪽은 용액 질량이나 용액 부피 이런 거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용액 질량을 기준으로 잡고 할래요 하면 용액 질량을 100g 기준으로 잡으시면 좀 편해집니다. 왜? 얘 100g 잡는 순간 퍼센트 농도 그대로 용질 질량에다 갖다 놓으면 되니까 계산 과정이 줄어들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최종적으로 계산이 제일 편한 방법이 뭐냐면 용액 부피를 1리터로 넣는 게 세상에서 제일 계산이 편합니다. 이게 계산이 되게 편해요. 왜냐면 자, 용액 부피 1리터 놨어. 그러면 이거 1000ml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1000ml가 몇 g이냐면 밀도가 2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다 보니까 부피에다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라서 2000g이 훨씬 빠르게 구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 1리터 잡고 그럼 그걸 1000ml 바꾸잖아?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준 밀도 그대로 곱해, 그냥 2000.
그런 다음에 그럼 2000g에 18%가 용질 질량일 거니까 360g 구하라고. 저 2000을 저기 식에다 대입해서 구하든 아니면 2000에 18%니까 360 구하든 구해. 그러고 360 몇 몰이야? 2몰이지. 1리터로 잡았을 때 제일 편한 게 뭔지 알아? 이게 답입니다. 이게 곧 몰농도지. 왜? 부피가 이미 1리터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계산은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계산만 편하다고 좋은 방법인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전 문제를 풀 때 떠올리기 쉬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니까 100g으로 떠올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하시고 1리터로 해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하시고 둘 다 할 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거나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건 그냥 한 가지로만 해도 돼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이번엔 이렇게 퍼센트 농도까지도 안 나와 있고 이게 잠깐만 다 가려놓고 다시 다 지우고 이번에는 퍼센트 농도가 A래. 그리고 심지어 얘는 포도당도 안 알려줬어. 그냥 라지 A 이렇게 대문자 A 수용 얘기를 해. 이래도 푸는 방법이 바뀌진 않겠지. 똑같아.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길 100g을 잡든 여길 1리터로 잡든 똑같이 시작하는 건데 저는 여길 1리터 잡는 걸로 일단 설명을 해보면 용액 부피 1리터로 만약에 잡으면 그럼 얘 뭐야? 1000ml 될 거라고. 그치? 그럼 얘 1000ml면 얘가 1000dg 이 되는 거죠. 왜? 문제에서 밀도 D라고 주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1000D잖아? 그럼 얘는 1000D 곱하기 100분의 A. 그치? A%라는 의미가 100분의 A 만큼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10AD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용질 몰수는 어떻게 구해? 용질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돼. 그리고 답 몰농도 어떻게 구해? 이미 부피 1리터니까 몰 구하긴 구해. 이게 여기다 단위만 붙여주면 끝이지. 이런 느낌이라고.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거나 퍼센트를 몰농도로 바꾸는 거 선생님들이 내기 되게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문제는 되게 짧은데 은근히 애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많이 틀려서 그래서 어렵지 않지만 내긴 좋은. 됐죠? 좀 시간이 필요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하고 계신 분들 대충 다들 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나머지 뒤에 두 개 해봅시다. 자, 이제 표준용액 만들기 제가 지난주에 요 농도 쪽에서 표준용액 만들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표준용액 만들기는 여러분들의 뭐 수행평가로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수행평가로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별건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표준용액 만들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보는 걸 적어 놓은 건데요. 여기를 보면 자, 1리터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2몰 농도 아세트산 표준용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아세트산 질량이 몇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해. 자, 우리가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 부피 플라스크가 이제 뭐였어? 둥근 바닥 플라스크긴 한데 이렇게 둥근 밑에 둥근 이렇게 되어 있는 플라스크인데 여기 목에 이렇게 선이 하나 가 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면 무슨 뜻이냐? 요 선까지 채우면 1리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내가 용액을 만들면 결국은 용액을 몇 리터를 기준으로 만드는 게 되겠어? 그쵸? 용액 1리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1리터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이몰농도 아세트산 표준 용액을 만든다라고 하면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 이몰농도 아세트산 수용액을 1리터 만들겠다라고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아세트산이 몇 몰이다? 2몰이다. 2몰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나는 이 아세트산을 120g 재서 넣으면 되겠네. 그치? 그게 다야. 그 밑에 거는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구해볼까? 그래서 구해보면 얘는 요 선까지 500ml 부피 플라스크 이용하는 거니까 선까지 채우면 500ml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결국 무슨 뭐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건 0.5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인데 그걸 몇 만들 거냐? 0.5리터 만들 거다, 500ml 만들 거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0.5몰 농도 포도당 안에 이 뭐야, 그러니까 0.5몰 농도 포도당 0.5리터 안에는 용질, 즉 포도당이 몇 몰 들어있을 거냐면 0.25몰 들어있을 거고, 즉 4분의 1몰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질량을 구하시면 되겠죠. 분자량 180 곱해줘서. 됐지? 그래서 우리 프린트 기준으로 어디까지 나간 거다? 7번 전까지 나간 게 되는 건데, 프린트를 아직 안 받으셨으니까 잠깐만.